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2개월 전 KCTV 제주방송에서 특별기획 UAM 미래를 연다는 컨텐츠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원본 영상은 52분 40초이며 UAM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시간 많고 관심 많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유튜브로 검색하셔서 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영상은 UAM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고 중간에 조비의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요약은 제 입맛대로 요약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인트로는 1900년 프랑스 화가 장 마르크 코트가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를 기념해 2000년 세계를 묘사한 그림 항공택시 정류장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120년 후의 미래를 비슷하게 예측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UAM을 소개하면서 보여주는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조비의 S4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 서울을 소개하면서 교통 문제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한서대학교 장호상 교수가 전 세계적인 도심의 차량에 대한 속도로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24km 시속입니다. 우버백스와 비슷하게 시작을 UAM의 필요성, 즉 교통 문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인데 2018년 기준 10개, 2030년까지 32개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박진서 박사의 인터뷰에서는 도시 집중화 전 세계적인 현상과 도심의 교통 혼잡 심화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경우 연 300조 이상, 우리나라는 56조 이상의 교통 혼잡 비용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출연한 게 바로 UAM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기자가 서초동에 와서 화면을 찍어서 반가워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는데 파리는 서울 면적이 6분의 1이고 인구는 220만 명이지만 관광객이 연간 1700만 명이고 도심 차량 이동 속도가 시속 14.5km로 세계에서 가장 느린 도시라고 합니다. 파리 르브르제 공항에서 2023년 파리 에어쇼가 5월 19일에서 25일 동안 열렸는데 여기서 볼로콥터가 관광객에게 UAM으로 첫 시범 운항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UAM 특별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UAM 기체 개발은 50개의 국가에서 450개의 기업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항, 릴리움, 아처의 미드나잇, 볼로콥터 등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조비는 여기 안 나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관람객 2명 정도 인터뷰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볼로콥터 내부 사진이 잠깐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 김포공항에서 시범 운행했을 때 이 볼로콥터만을 봤는데 그때와 다른 깔끔한 내부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음으로는 UAM 기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이라는 것, 수직 이착륙한다는 것, 어제 뉴스에 나왔던 오토플라이트 기체도 전시되어 있는데 인터뷰 소개 그 자막에 보면 독일, 중국 둘 다 써 있는데 어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전시되어 있고요. UAM 상용화 핵심은 안전성 인증 문제이고 UAM 연구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황찬정 부장이 여객기를 예를 들면서 eVTOL도 여객기의 안정성을 따라갈 것이다. 즉 10억 분의 1 확률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비와 FAA 규정은 UAM 규정은 여객기 규정보다 조금 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UAM 인증기관은 세계적으로 FAA와 EASA를 설명하고요. 모든 UAM 업체가 인증이 곧 상용화다, 인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배경화면에서는 조비가 나오는데 조비는 스크린으로 참여했나 봅니다. 아처 홍보 책임자가 2024년 중반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조비도 24년 말까지 목표가 늦춰졌는데 우리나라 기업 한화, 오버에어에서 만든 버터플라이가 소개하고 있고요. 제주도와 전략적 협약을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비랑 한화 두 개로 제주도에서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정민철 단장, IAM 사업당 한국공항공사 단장이 제주에서 UAM 상용화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르지 뽕뚜아즈 공항에 있는 스카이포츠의 버티포트 견본을 방문합니다. 버티포트 견본 내부에서 내부 TV 화면에 조비 기체가 보입니다. 영국의 스카이포츠를 인터뷰하는데 조비가 버티포트 사업에까지 뛰어들지 않은 것은 정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온갖 신경 쓸 게 많아 보이거든요. 버티포트에서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출입을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24년 파리올림픽에서 버티포트 서비스를 개시를 예상했는데 24년 올림픽이 불과 몇 달로 다가온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저것들이 사용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분 42초부터 우리의 조비 마리나 공항을 제주도지사가 방문한 것들이 나옵니다. 전세계 UAM 업체 중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조비의 무인 비행 영상을 보여주는데 당시에는 무인으로 운용할 때라 아쉽네요. 유인으로 하는 영상을 실었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조비 S4의 기체 사양을 설명해주고 최대 시속 320km/h, 최대 거리 240km, 탑승인원 5인승 이야기합니다. 이날 무인 조종으로 30분 원격 비행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도지사가 방문했기 때문이죠. 항상 내세우는 장점, 헬리콥터의 소음이 100분의 1, 수직 이착륙을 이야기하고요. 가장 빠른 인증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 과정이 몹시 고됨을 에릭 앨리슨이 설명합니다. 25년 상용화 목표라서 제주도에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멘트도 나옵니다. 신용식 SKT 부사장 인터뷰도 나오는데 제주도는 초기 관광 서비스를 위한 부분과 함께 공공 서비스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첫 번째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어서 오버웨어 회사도 방문합니다. 아직도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니 조비랑 그 기술 격차 기간이 몇 년 차이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버웨어는 제주도 바람이 강하니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조비와 오버에어가 제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관광사업이라서 부가가치를 최대한 빨리 낼 수 있고 이 점을 국토교통부에게 어떻게 인지시키냐를 SK텔레콤이나 한화시스템이 나름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UAM 시장 규모를 국가별 연도별로 전망했고요. 2030년에서 40년 UAM 관련 글로벌 컨설팅 보고서별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데 모건 스탠리가 가장 크게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라는 이야기가 이전에 돌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언급하면서 23년도 5월 17일에서 20일에 인천에서 열린 한국 드론 UAM 박람회를 보여줍니다. 국내가 뒤처진 것을 인정하면서 오파부 개발회사 인터뷰를 합니다. UAM이 도심에서 70에서 80%의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UAM 공간을 3차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그래서 항공업계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 UAM 기술들을 빨리 개발, 확보해야 한다. 기업과 국가가 잘 협력하면 UAM이 미래의 효자 산업으로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요. 김포공항에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버티포트 건설과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UAM이 상용화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안전한 항공기, 두 번째 버티포트, 세 번째 관제 시스템인데 한국공항공사는 두 번째, 세 번째 것의 개발에 집중 노력하고 있다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UAM 관련은 K-UAM 그랜드 챌린지 로드맵을 설명하는데 24년까지는 준비기이고요. 초기는 29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30년도부터 성장기, 35년부터 성숙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K-UAM 그랜드 챌린지 참여 기간은 총 46개로 7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조비는 네 번째 보이는 K-UAM 드림팀의 기체 담당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시스템의 오버에어의 기술 격차도 2년 이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당분간 조비가 K-UAM의 드림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도시항공교통정책과 국토교통부의 조재익 담당자는 UAM 관련 1단계, 2단계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2단계에서는 조종사가 탑승 운행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항공법 규제 개혁과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과감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UAM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UAM 고도가 300에서 600m 높이로 그 아래로는 드론, 그리고 그 위로는 기존 여객기와의 관계 때문이고 도심 고밀도의 빌딩풍 등도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항공우주센터로 가서 우리나라의 상용화 목표 시점은 25년이라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파브의 첫 비행 시연을 보여줍니다. 100% 국내 기술로 제작했다. 하나 둘 셋 이륙해주세요. 오파브는 1인용 기체로 평균 시속 200km, 항속거리 50km 이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1인용이라 모델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날 비행은 5분 이상 70km 시속으로 안정적으로 비행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황창전 오파브 개발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감을 이야기하고요. 한국식 버티포트도 선보였습니다. 안면인식 탑승 수속을 보여주고요. 제가 이전에 잠실주경기장 옆 한강에 소개했던 버티포트 탑승장에서 보았던 보네어 회사의 마크가 보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인공지능 보안 검색을 설명하고요. AI 관제 시스템도 소개하고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제주 관광객이 1,500만 명을 소개하고요. 근데 파리보다 조금 적으니 제주도가 대단한 건가요? 파리가 대단한 건가요? 제주도는 관광형을 시작으로 공공형으로 간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UAM 수요 전망을 2025년 12만 명으로 시작해서 2040년 36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응급수요, 교통수요 등으로 분산되는데 교통수요의 예측치가 정말 기하급수적입니다. 4,000명에서 시작해서 160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제주도에는 2개의 노선을 검토 중인데 처음에는 제주공항에서 성산항까지 노선과 성산항에서 국제 컨벤션 센터까지의 노선으로 시작한다는 구성입니다. 근데 결국 제주공항에서 국제 컨벤션 센터까지도 직접 연결되겠죠. 처음이니까 바다 쪽으로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18개의 버티포트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어서 나옵니다. 제주도와 연관되어 있는 조비와 오버에어 한 번씩 보여주고요. UAM은 필연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설명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탈 수 있는 교통수단과 하늘에 있는 탈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초연결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IAM 사업단 한국항공공항공사 정민철 단장이 이야기와 1900년대 우마차가 대세였던 시대에서 10년 만에 자동차가 대세로 되는 세상으로 바뀐 것을 언급하면서 120년 한 화가가 꿈꿔왔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고 언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발전 속도가 UAM의 눈앞에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하며 야심탄 도전을 위한 힘찬 날개가 이제 막 펼쳐졌고 활짝 열린 하늘의 문 UAM이 푸른 상공을 누비는 그날을 기대해본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가 많지만 멋진 특별기획을 만들어준 KCTV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